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3학년도 KNS에서 도곡중 3학년 내신을 맡은 김성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오늘 지금 어머니들 많이 들어오셨죠? 아마 이번 저희 시험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빨라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설명의 진행은요. 자, 먼저 도곡중 내신 특집,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기말고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내신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곡중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휘랑 문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독해 내용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도곡중에서 나오는 원어민 선생님 프린트 당연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휘와 문법이다. 자, 보겠습니다. 도곡중은 이번에 교과서가 미래인으로 1과 2가 하고 또 추가 프린트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 문법, 어휘,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험을 다 풀어봤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해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2020년하고 21년은 시험을 한 번씩밖에 안 봤더라고, 한 학기다. 근데 도곡중 같은 경우 작년에 1학기 때는 2번을 보긴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거 어디서 나왔지 체크를 하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냥 교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법 문제가 많은데 문법이 30%, 독해가 40%.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수능형으로 독해 문제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용적 영어 활용을 담은 원어민 선생님과 프린트가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문항수가 적지는 않아요. 자, 지난 중간고사입니다. 30문항이고요. 90점이었어요. 그리고 서술형은 3문항밖에 안 나왔고 10점이었는데 사실 요 친구들이 그쵸,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법은 기본 내용과 중상급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문법이 작년에 도곡중 시험 쉬웠다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도곡중 보면 교과서가 1과부터 7과까지 문법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있고, 그쵸? 1과에, 그 다음에 접속사 although가 시험 범위예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what인지 아니면 의문사 what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at인지 대신지도 구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접속사 although가 나오면 전치사랑 구별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접속사 종류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건 되게 쉽게 해요. 사실 제가 문법 수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만드는 건 쉽게 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문법 실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훈련을 할 거고요. 그다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앞에 컴마 쓰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1과 2과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1학기 중간고사예요. 자,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선 제가 하도 있긴 했지만 우선 우리 친구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다 줌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문법이 6문제, 그쵸? 독해는 11문제, 영작이 2문제가 나왔고요. 어휘 5문제, 어휘 비중이 크죠. 그리고 나서 의사소통 생활문에서 생활대화문에서 6문항이 나왔어요. 그리고 객관식은 이렇게 30문항, 그리고 나서 주관식으로 넘어가면 문법 하나, 그쵸? 독해 하나, 어휘 하나, 이렇게 서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관식은 30문항, 그쵸? 아니, 주관식은 3문항, 가려졌네요. 객관식은 30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가, 교과서가 24문항, 그 다음 부교재가 10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어휘예요. 그러면 어휘 해가지고 뜻만 물어보지 않아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문도 있지만 예문 조금 섞어놔가지고 우리 친구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풀 수 있는지 요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때 강조 구문이 시험 범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세 수입을 싹 다 물어가지고 요 중에 대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 수입을 구별을 하고 그쵸? 그 수입들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쉽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문법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가져가는 문제긴 해요. 그쵸? 근데 대세 수입이 들어가는 순간 원어민처럼 공부를 하더라도 문법을 많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여기서 거의 뭐 3주 내내 요거 학습을 해야 되는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술형은 자, 앞에 어두가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 어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추가 독해 지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완전 새로운 뭐 뉴스 이런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일과에서 나오는 내부지만 그쵸? 추가 독해를 하면 됐겠죠? 자, 이과에서 나온 추가 독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 제가 여기 문제를 보면 조금 작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문법 어휘가 들어가는 거. 그냥 어휘가 아니라, 그쵸? 단어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근데 뭐 관계대명사가 제대로 들어갔니? 아니면 found니, founded니. 그쵸? 능동이니, 수동이니, 단어가 fact가 제대로 들어갔니? 전치사가 제대로 들어가니? 어휘이긴 한데, 문법 어휘예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빈칸을, 그쵸?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그냥 한번 읽고 말까 정확한 단어 뜻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추가 독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제를 다 만들고 복습을 하고 하는데 자, 요렇게 그쵸? 서술형이 아니라 빈칸, 어휘, 그리고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저도 사실 이거 기출을 2020년, 2021년, 2022년 쭉 풀어봤어요. 봤더니 중간고사는 되게 좀 쉬운 편에 속해요. 그쵸?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시험 경향 자체가 90점 이상은 공부를 하면 잘 가져갈 수 있고 약간 100점 맞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험인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쵸, 자존감도 챙겨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방금 전은 중간고사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어떻게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게 이번 기말고사예요. 자, 기말고사 문제인데 다음 다빈치에 관한 사실을 나열한 그래서 어법상,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근데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해가지고 육가 본문 관련해서 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싹 다 내용이 아니라 어법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요걸 쭉 읽어보고 요거를 문법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이것도 5과 7과 주요 문법 해가지고 이게 시험 범위였는데 이것도 보기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이 3학년 2학기 기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쫙 다 풀어보면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중간고사는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쵸?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건데 자, 요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자, 문법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그쵸?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런 걸 위주로 실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 추가 독해도 있고 학교 프린트도 있고 동아 이 교과서 자체가 앞에서 쭉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교과서를 못 보여드리니까 본문이 있고 본문 전 대화가 있고 본문 이후에 그러니까 라이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프린트도 있죠.
미래엔이죠. 그쵸? 그러면 자, 학습 전략 많은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확한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휘, 내용.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인데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문제가 대세 수입을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수입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문법 프린트도 사실은 우선은 저는 기본적 영작을 시키는데 우선 핵심 문법 위주로 빈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조금 어려지면 본문에서도 그쵸? 영작을 나온다기보다는 사실은 영작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했을 때 어디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요 문장을 배열 영작 가능하게. 그 다음에 뭐 제목, 순서, 삽입, 본문 속의 문법도 빈칸으로 선택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꼼꼼하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는 핵심 문법, 교과서 주요 표현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내신 수업은, 그러니까 저의 기준으로는, 그쵸. 전체적으로 3회독 과정이에요. 먼저 친구들이 본문 암기를 하거나 그쵸? 배열 암기를 할 때 그때 한 번은 공부를 하죠. 그리고 저랑 수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내용 점검과 어법적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 때마다 그쵸? 올 때마다 그 동형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시험 유형과 그쵸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익숙해지도록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것 때는 문제를 만들어 드릴 때 그냥 중간고사만 반영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에 유형을 다 섞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왜냐면 올해부터 그냥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냥 코로나가 다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적도 같이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렵게, 아니 너무 어렵지 않고요. 조금 더 어려운 유형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금, 화목 5시부터 7시 30분 제가 진행하고요. 그다음 일요일에 황철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3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1회 더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꼼꼼하게 그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별로는 우선은 그쵸. 자, 시험 대비는 뭐 과별로 내용 암기하고 그쵸. 문법 내용 다지고 단원별로 1차, 2차 문제풀이 들어가고 매주마다 학교 유형별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2주차, 3주차로 가야 되겠죠. 과별 내용 2차 점검이 들어가고 그쵸. 응용 모의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학교별로 있죠. 그쵸? 다 다른 핸드아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는 교육청에서 받는, 아니, 교육청이 아니고 출판사에 받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펴놓고 학교에서 받는 프린트를 같이 펴놔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변경하신 부분을 잘 찾아봐요. 그 찾은 부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기존에서 출판사에 주는 프린트는 요렇네? 그러면 그런 걸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시험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에는 주요 내용, 핸드아웃 정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수업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지난 내용, 핵심 내용 있죠. 리뷰 테스트를 봐요. 근데 이때 리뷰 테스트에 핵심 내용도 들어가죠. 내용과 문법. 그리고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쵸?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한 다음에 오늘 너네가 요런 거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올해는 도곡중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도곡중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바로 그냥 기말고사 때 대비했던 우리 친구들, 그때 요 친구들은 시험이 100% 서술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공부하기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요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리뷰 테스트에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어.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쵸?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서술형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프린트해서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친구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한 부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 거의 비슷하게 시험이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문법만 따로 제가 서술형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술형에 맞게 따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했는데 요거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요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죠. 그러면 요게 기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도곡중 아이들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쵸?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매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이 테스트를 치면서, 내가 이번 시험은 몇 점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상 점수가 조금 낮으면 주말마다 와가지고 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평소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하는 게 고등에서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하지만 자존감을 지키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걸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수업 내용을 짰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질문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